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선배들이 05년생들이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06년생인데 제가 세정에서 2학년 학생들 정시반 특강을 2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06 학생들의 이제 특징과 공호를 보면 항상 매년 느끼지만 19학년도에는 애들이 그래도 18학년도 애들이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이제 지나갔는데 24학년도 올해 보면서 25학년은 꼭 괜찮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진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올해 이제 05 학생들이 입시를 겪었는데 24학년도에 봤던 3월 모의고사부터 최근 수능까지 데이터베이스랑 아이들이 보였던 반응들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드리면 다 이런 건 뭐 더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3년 동안 제 수강생 10명 중에 7명은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관리를 되게 좀 타이트하게 한다라는 거를 지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데이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지금 수능 본 학생들의 3월 모의고사 점수입니다. 보시면 지금 제일 낮게 점수 받았던 것들 유형 보니까 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이 어휘추론이에요. 어머님들 이제 우리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선택지가 5개니까 정답 하나의 비율을 평균으로 나눴을 때 20%가 그냥 기본입니다. 그쵸? 그럼 저렇게 20%밖에 안 맞췄다라는 거는 사실상 맞춘 애가 없다는 거예요. 정답률을 35% 이하로 잡았을 때 킬러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3월 모의고사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이때 현역들이 봤을 때 1등급 비율이 1%대가 나왔어요. 90점 넘는 애가 전국에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애들이 이제 경각을 좀 갖게 됩니다. 담임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봐야 되는 건데 5월 초에 시험을 봤습니다. 역시나 애들의 반응은 어법은 사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나 34%밖에 안 나왔고 밑에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두 모의고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보십시오. 세 번째 항목 보시면 요약문, 여기도 요약문 전부 다 40%가 나왔죠. 주제 문제처럼 그냥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둘 다 36%, 40% 밖에 못 맞췄어요. 이유가 뭘까요? 요약문이 어려웠을까요? 라고 해서 요약 문제를 좀 봤더니 어렵지 않았어요. 영어 문제는 총 45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40번 가서 이렇게 틀렸던 이유는 시간 관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전년도에서도 보여줬던 그 기출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보여주는 지표가 점점 영어 모의고사를 보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했던 점은 고3만 응시했다는 점이고요. 이제 재수생이 들어옵니다. 6월달 봤습니다. 역시나 우리 늘 킬러라고 하는 빈칸 추론 또 뭐 어법, 문장삽입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세 번째 항목 보시면은 42번 또 저렇죠. 그렇죠. 어휘 추론인데 37%밖에 안 나왔어요. 되게 많이 틀렸다는 겁니다. 거의 다 틀린 거고요. 찍은 거 포함하셔야죠. 9월달에 이제 보이기 전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6월달 모의고사 보고 사실 저희가 시즌 중에 3학년 우리 학생들 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중간에 VIP가 언급을 한번 합니다. 킬러를 빼라. 와,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를 10년 넘게 하지만 킬러를 빼면 이거 영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영어가 쉬워지겠다가 아니라 킬러를 빼면 쉬운 유형에서 장난을 치겠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면은 2010년 초중반이랑 되게 흡사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애들이 평소에 잘 맞던 이런 거, 주제 잡기 이런 것들에서도 하나씩 틀리고 올해 영어 듣기 난리 났죠. 11번 정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장난을 분명히 해서 1등급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저희의 예상과는 우리 05년생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킬러를 뺐거든요. 근데 본인이 킬러라고 느껴버렸어요. 알아서 킬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킬러 이거 킬러야 라고 준 게 아니고 6월보다 훨씬 더 문제는 조금 더 지문이 쉬웠는데 뭐가 어렵냐면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지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지문이 쉬워지는데 근데 지문이 또 막상 그렇게 쉬워지지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함의추론 21번도 그렇고 애들 어법도 난리 났죠. 어휘도 그렇죠.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봤을 때 올해 수능에서 제일 많이 틀렸던 문항 33번 빈칸 추론이거든요. 늘 이제 언론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외국인도 못 읽는다. 근데 올해 그게 몇 퍼센트 나냐면 18% 나왔어요. 정답률이. 킬러를 뺀 거 맞나요? 빼긴 했어요. 근데 이제 킬러의 기준이 지문이 됐다는 거고 아이들이 느꼈을 때는 답 고르기엔 되게 어려웠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25% 나왔는데 사실 올해 수능도 6월 고이랑 큰 차이 없이 되게 조금 어려웠다.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근데 여기서 특이점 하나가 있다면 쉬운 유형들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 되게 독특한 점은 도표에서 원래 초반부에 정답을 안 주는데 내용 일치해서 2번에 정답을 배치해놨다. 그 말은 시험이 갖고 있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조금 여러 가지 혼란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도대체 영어 지문이 어떻길래 애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냐 해서 지문을 넣어놨는데 해석해보시라고 드린 건 아니고요. 한글로 넣어놨어요. 읽어보실까요? 옥스퍼드 사전 정의를 보면 탈진실이란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 우리의 정치적 관점에 종속되어 있다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애들이 왜 이러는지. 자, 근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주시거나 데스크에 연락을 주셔서 선생님하고 꼭 통화를 좀 하고 싶다 하셨을 때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아, 우리 애 영유 진짜 열심히 다녔고 정말 별걸 다 했다. 말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다 진하게 또 써놨죠. 저희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지문은 학술지예요. 아이들은 학술지 내용을 읽어야 돼요. 탈진실에 대한 정의. 근데 사실 영유에서 했던 것은 스피킹 잉글리시, 말하는 영어예요. 그래서 말은 하더라도 그 외국인들 데려와가지고 이거 읽어봐 했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비문학 독서 읽어보라 하면 한국말인데 제대로 못 읽잖아요. 수학능력 시험의 본질이 뭔지를 사실 애들이 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 거예요. 지문이 요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정답률 50%대예요. 그럼 3, 40은 조금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고3 때 1등 만 나온 애들 특징 4개의 데이터를 꼬아봤는데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유 잘 다녔고 현재까지 전혀 문제없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실용영어, 그 다음에 능률찬, 영어 문학 같은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서 사실 1,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 영어 유치원으로도 커버가 돼요. 저 미래탐구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진짜 사실은 영유 때문에 2학년 때까지 영어를 전혀 안 했었는데 3학년 와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답이 없다. 읽히지가 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다시피 영어라는 과목이 언어 계열 과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씩은 매일매일 해줘야 돼요. 못해도 하루에 30분씩은 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볼까요? 우리 아이는 학원 숙제를 수업 전날 밤에 꾸역꾸역 몰아서 한다. 자, 일요일 오후 2시 수업이라고 합시다. 숙제 언제 할까요?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이면 모범생입니다. 네, 일요일 점심시간에 하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세정에서 오전 수업 끝나고 점심 우리 조교들하고 직원들하고 밥 먹을 때 애들이 막 열심히 밥 먹으면서 뭘 풀고 있어요. 그래서 와, 얘들 진짜 열심히 한다. 했더니 저희 조교가 숙제예요, 저거 하더라고요. 2시 타임 숙제인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국어든 언어든 간에 영어든 간에 애들이 이걸 몰아서 하게 되면은 점수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팩트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 남학생들 이런 상황 더불어서 책 좀 한번 보자 봤는데 아무것도 안 써있고 낙서 수준의 필기가 되어 있죠. 책 좀 한번 보자. 너 뭐 하고 있나 한번 보자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친구들 우리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얘들아 저기 펜 좀 꺼내자 라고 하면 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남자들도 많고, 굳이 꺼내라고 하면 컴퓨터용 사인펜 꺼내서 지문 위에다가 검은색을 칠해놓는데 다시 볼 생각이 없다라는 굉장히 큰 확실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2, 3, 4 다 똑같아요. 잘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면은 굉장히 투명스러워요. 자신들만의 기준은 확실해요. 알아서 할 거래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했던 세화고 학생이 기억이 나는데 3월까지 왔다가 겨울에 했다가 나가요.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돌아옵니다. 인강을 해보겠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실 완강률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 그 온라인 사이트 18%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꾸준히 듣지도 않고 단어 역시나 하지 않죠.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징을 3가지로 잡았는데 영어에서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으시려면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의대 비중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최저 깔고 가야 되는 과목 중 하나가 국어 수학으로 최저 가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걸 메인으로 잡는 경우는 없죠. 영어랑 탐구를 많이 잡는데 그 케이스랑 논술 생기죠. 수리 논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역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정시로 완전히 가서 하는 케이스거나 혹은 논술로 수리 논술로 최저 맞추거나 정말 드문 사례로 학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어가 기본적으로 그런 케이스 때문에 영어가 쉬워질 수가 없어요. 국어 수학을 나름 쉽게 냈다라고 생각을 해도 영어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최저를 맞춰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쉽게 내버리면은 변별이 안 돼요. 자, 그럼 영어를 1등급 받기 위해서는 전 3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어휘. 두 번째,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실전 연습. 그다음 세 번째, 생각하는 연습. 3개를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단어를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혹은 매일매일까지는 아니어도 단어장을 여러 번 복습하면서 암기하고 있다. 있으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영어 단어 언제 외웁니까? 내신 대비 때. 잠깐. 학원에서 프린트 받아서. 그러니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요번에 11월 모의고사를 12월에 봅니다. 근데 그때 11월에 항상 보는 모의고사 출제 범위 개수가 7,000에서 8,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3학년 3월 들어가면 12,000개에서 14,000개까지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지금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이제 겨울방학 들어갔을 때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시험을 이제 3월에 딱 봤을 때 그래서 본인 점수가 평균, 5년 평균입니다. 7점이 떨어져요. 2학년 11월 모의고사보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3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거의 평균 7점 떨어집니다. 되게 당황을 해요. 단어가 거의 내가 아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을 하고 3월 달 둘째 주 화이트데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수강생들이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3월 모의고사 보이고 나서 이젠 직자 해야겠다.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혼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수능 필수 어휘라고 제가 시중에 낸 교재가 있는데 그 어휘를 아이들한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즌마다 단어책을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론이 좀 다른 게 한 권을 3번, 4번 암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들이 단어를 어떻게 암기합니까? 한글 때 써보자 하면 첫 번째, 내가 아는 거. 두 번째, 제일 짧은 걸로 외워서 쓰죠. 그쵸? 단어를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시험 빈도가 높은 학생은 제가 이거 5년 전에 했었는데 다시 올해부터 도입을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 단어 때문에. 거의 맨날 싸워요. 전화로 구두 시험을 보겠습니다. 토요일날 수업이면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시험을 볼 텐데 제가 직접 하진 않고 담당 매니저가 8명마다 1명씩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매니저가 어머님이랑 같이 영상 통화를 해서 단어 시험 볼 건데, 화요일날 시험을 보면 5년 전에 봤을 때 아이들이 화요일날은 거의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범위를 저희가 3분의 1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목요일날은 이상하게 진짜 기적처럼 통과를 합니다. 엄마랑 같이 보니까.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해야 점수가 사실 나와요. 제 입장에서 편해요. 그리고 제 시험 2번 이상 걸리면 애들이 되게 은근슬쩍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제가 불러놓고 개인 면담을 직접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조금 무서워하긴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그냥 오늘 어떻게 한번 저 수학학원 때문에 가야 돼요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니멈으로 3회독을 해놨지만 맥시멈으로는 시즌 여름 전까지는 4바퀴를 돌리겠습니다. 수능 필수 기출을. 단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요거 뜻 해석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디스팅기시드를 구별되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수능엔 저렇게 나오질 않아요. 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구별이 되는 거니까 하나가 눈에 띈다는 거죠. 특출나고 그래서 유명하고 저명한 이런 뜻으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30%는 어휘랑 구문에 할애를 할 텐데 그 30%의 시간 동안은 이렇게 필수 어휘들을 이미지 어근으로 확장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단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어만 사실 3-4바퀴 돌려도 85, 88은 안정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시험입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과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계속 제공을 하게 될 텐데 학생 수준에 맞춰서 제공을 할 거고, 올해 처음 도입으로 제공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세정하고 미탐에서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수강생들 표본을 잡았을 때 뭐 한 5, 600명 기준으로 잡는다면 애들이 8개 미니 모의사를 항상 어디서든 태블릿으로 패드로 풀 수 있게 기준을 맞춰놨는데요. 거기서 시험 봤을 때 만약에 내가 3번을 골랐다. 근데 5, 600명 학생들이 갑자기 3번을 골랐던 애들이 되게 많다. 근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해설지를 다 적어놓고 해설 촬영을 해놓습니다. 요건 아이들이 언제든 풀 수 있게 해주고 개인 피드백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죠. 꾸준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제 역시나 미이행하면 아까 단어랑 똑같습니다. 과제를 제대로 했는지 요거 역시나 이렇게 전화로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평가원 시험은 사실 출제 매뉴얼이 모두 있어요. 오늘 댁에 가셔서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교육과정 이제 출제 매뉴얼, 평가 매뉴얼 보시면은 거기에 모든 과목마다 어떻게 출제하겠다라는 그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사실 한 번도 읽지 않고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글은 천천히 꼼꼼히 읽어야 돼요? 대충 훑어 읽어야 돼요? 천천히 꼼꼼히 읽어야 되고, 그쵸? 지문 안에 정답이 항상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평가원에서 줬던 매뉴얼입니다. 1번. 글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논리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지문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글의 전체를 그냥 빠른 속도로 훑어 읽어가. 그리고 거기서 내용을 유추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통상적 관념하고는 너무 다르죠. 내용을 빨리 읽고 그리고 지문에 답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제가 두 개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봤던 9월 모의고사예요. 첫 줄 볼까요? 애들이 어떻게 먼저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애들이 고1, 2 동안 이런 습관이 들어있었어요.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빈칸한다. 그리고 뒤에 나는 거, 이게 동안행과 반면행과 동그라미를 치고 해석을 해본 다음에 선생님 전 이 단어를 몰라요. 이렇게 읽는 게 사실적 정보. 자, 그러면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바는 기록과 관련해서 사진이 도입되기 전에는 어떻게 기록을 했습니까? 그림을 그렸겠죠. 그쵸? 빈칸과 관련된 내용은 그림 얘기입니다. 이거를 떠올렸으면 좋겠다가 수능 출제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을 보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송하기도 힘들고 다작이 아니라 하나로만 만들어져 라는 얘기가 빈칸의 정답이었어요. 요구하는 바가 구조 파악하기를 원하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연습을 저는 수업 시간에 70% 이상 할애를 할 겁니다. 애들이 이렇게 글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막 노트에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거는 내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퀴즈 드릴게요. 온도 올라가면 음식의 맛이 좋아진대요. 정답 골라보세요. 여쭤볼게요. 온도 올라갔을 때 맛 좋아지는 거 처음에 떠올릴 수 있는 음식, 따뜻하게 먹는 음식. 김치찌개 예를 들어볼까요? 김치찌개 언제 맛있어요? 보글보글 끓면 맛있죠? 자, 선택지 보실까요? 선택지 갑자기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이거 위에 거 제외하고 오면 여쭤볼게요. 아이스크림 언제 맛있어요? 언제 먹어야 맛있어요? 차가울 때라고 하시잖아요. 애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애들 엄마 닮았네. 5번 선지.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먹어야 맛이지. 애들이 제일 많이 고른 선택지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죠? 뭐라 그랬어요? 온도가 올라가야 맛있다 그랬는데 아이스크림의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스크림은 녹잖아요. 그럼 겨울에 먹어요? 겨울에 그래도 베스킨라빈스 겨울에 먹어야 맛있는데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아이스크림이 녹아야 맛있다라는 것은 아이스크림 그러면 탕탕하게 얼어있으면 맛이 없다죠. 정답 2번이에요. 영어예요? 단어나 기본적인 어휘나 구문을 베이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1, 2학년 동안 했던 그 영어와 두 번째 관심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걸 자꾸 하려니까 만 문제 2만 문제 푸셔도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요거를 수업 때 계속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즌 강좌 개몽운동입니다. 텍스트를 볼 수 있는 눈. 이렇게 톡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하는데 37회차 동안 한 번도 답장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계속 읽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데 선생님 수업 듣고 난 후부터 단어 외우려고 하네요.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러면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근데 답변 거의 안 주세요. 시간표는 브로셔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대체선 세정이 오후 2시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세한 커리큘럼이나 브로셔 내용들 안에 보시면은 시즌마다 뭐 하겠다 다 적혀져 있고 배부되는 과제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어플을 쓸 건지 그리고 단어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다 적혀져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수업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